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8개의 코어를 탑재한 옥타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불법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원화와 유가가 오르는 데 반해 일본 엔화는 하락하고 있어 수출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화요일 증시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에 힘입어서 1990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뜨거운 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김종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9.39포인트, 0.98% 오른 1994.0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중국의 수출 실적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8천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4,460억 원, 그리고 3,430억 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철강금속, 의료적 및 서비스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통신업, 의약품, 보험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네이버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서 7% 올랐고, 미국과 유럽 경기 개선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강세를 보이면서 조선주인 현대중공업과 철강주인 포스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04포인트, 0.39% 오른 523.15로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중에 KB금융의 주가가 하한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물론 주문 실수도 있겠지만 이 KB금융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 주가연계증권의 수익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뭐 이와 비슷한 그런 의혹들이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신빙성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네, 오늘 KB금융과 현대하이스코가 주가연계증권 즉 ELS 수익률 조작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9분께 외국계 증권사인 CLSA는 KB금융의 14만여 주의 시장가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같은 시각 현대하이스코엔 6만여 주의 매수 주문을 냈는데요. 이 때문에 KB금융은 한때 14.91% 내린 31,100원으로 하한가를, 현대하이스코는 14.98% 오른 51,4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B금융의 종가는 1.09% 오른 36,950원, 현대하이스코는 2.57% 상승한 45,850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 15위권인 KB금융과 금융과 같은 대형주가 장중에 하한가로 추락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이 때문에 KB금융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LS는 옵션 등을 이용해서 만기를 정해놓고 투자 기간 동안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정해진 수익을 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80%의 녹인이 설정된 원금 비보장형 ELS의 경우 기초자산의 주가가 80% 이하로 내려가면 투자자는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오늘 KB금융이 장 초반 하한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녹인에 진입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거래가 드문 오전 시간에 대량 매도해서 순간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KB금융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중 녹인이 31,100원인 ELS는 10건, 그리고 181억 원 규모로 확인됐는데요. 공모 ELS가 2건, 2건으로 21억 5천만 원 규모고, 3호 ELS가 8건, 159억 원 규모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현대하이스코는 녹아웃으로 ELS 수익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녹아웃은 녹인과 반대로 주가가 수익률 일정 수준 직전까지 오르면 상승분에 따라서 수익을 주는데, 주가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낮은 수익률로 수익이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30% 직전까지 올라가면 상승분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지만 30% 이상으로 넘어서게 되면 9% 수익으로 고정되는 형식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ELS 발행 주체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수익률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요. 금융당국도 이에 따라 ELS 수익률 조작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ELS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은 투자자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 매도 주문이 의도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좀 철저히 조사해서 만에 하나라도 좀 악의가 개입된 금융범죄라면 제발 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2일 옵션 만기이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채권 전문가들 이 기준금리 어떻게 전망을 하던가요? 네, 오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8일부터 2일까지 채권 전문가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0%가 이번 달 기준금리 현재의 2.50%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의 기준금리 상승 요인과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 시리아 리스크 등 대외적인 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지만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9월 채권 시장 심리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채권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 채권 시장 체감 지표인 BMSI는 전달보다 2.5포인트 상승한 91.6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김종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입니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재국 씨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 일가가 검찰에 납부하기로 한 재산 내역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703억 원 상당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삼성전자는 8개의 코어를 탑재한 옥타코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옥타코어 모바일 AP 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 출시할 예정인 스마트폰 갤럭시 S5부터 이 기술을 적용한 칩을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새로 개발한 옥타코어 빅리틀 멀티프로세싱 기술을 통해 옥타코어 칩의 8개 코어를 작업 환경에 따라 필요한 만큼 작동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8개의 코어마다 개별 작동이 가능해 최소 1개에서 8개까지 자유로운 조합으로 칩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 없는 전력 사용을 줄여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과 관세청이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불법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금감원과 관세청의 외환 공동 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외환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 용역 관련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검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분야가 혼재된 사안에서는 검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금감원과 관세청이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기관은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수출입 기업의 거래를 가장한 자본 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이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화와 유가가 오르는 데 반해 일본 엔화는 하락하고 있어 수출에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 5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채권 매입 축소 발언 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2.45% 올랐습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10% 가까이 급락하는 데 반해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양적 완화 축소가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신흥국 불안 요인이 부각된 결과라며 한국은 상반기에 남북관계 리스크가 진정돼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수출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엔화가 원화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에 지장이 생길 전망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당 100엔대를 다시 넘어서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일본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 엔화 가치가 더 낮아지면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위해 최소한의 공적 투자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은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 포럼 기조 강연에서 경제 위기 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의 낮은 투자는 저소득층 부모의 관심과 책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며 영유아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아교육과 보육은 교육과 복지, 고용, 노동 등 다양한 부문의 복합과제로 재정 지원이 교육부에만 한정되지 않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적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그리스에서 2011년의 자살 건수가 4년 전에 비해 45.4%나 급증했다는 충격적인 통계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아테네 NGO인 클리마카와 그리스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그리스 국민 32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경제난으로 세금 급증과 봉급 및 연금 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 2011년에는 자살자가 47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내핍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인은 4명 가운데 거의 1명꼴로 실업 상태에 있을 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각지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굴리고 있는 글로벌 큰손들이 유럽과 신흥국에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이태규 기자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출구 전략 또 시리아 사태 같은 이벤트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만도 한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유럽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미국 내 연기금 등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 사들인 유럽 금융자산은 6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70조 원에 달하는 것인데요. 이는 1977년 이후 3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네, 대단하군요. 근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재정위기 여진이 상당히 남아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자, 최근 들어서 다시금 유럽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예, 최근 들어 유럽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강호뿐만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등 재정 위기국도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유럽 증시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장기 평균치보다 15%나 낮은 상태인데요. 이는 앞으로 주가가 오를 여력이 많다는 뜻으로 이 점에 착안한 자금이 유럽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미국 출구 전략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흥국으로도 돈이 꽤나 몰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 신흥국들은 미국이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화폐, 주식, 국채 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악재에도 글로벌 큰손들은 신흥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 총 1,880억 달러를 굴리는 템플턴 자산운용과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 골드만삭스 등은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신흥국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들은 현재 신흥국의 금융 혼란은 심리적인 것으로 앞으로 혼란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싸질 대로 싸진 신흥국 자산을 사들인 뒤 혼란이 수그러들어 가격이 오르면 이를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신흥국 자산을 사들이는 이들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출구 전략을 본격 실행하면 다시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태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노조는 임단협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5.13%의 지지율로 가결시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 9만 7천 원 인상, 성과급 350% 플러스 500만 원 지급, 사업 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 원,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100%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5월 28일 임단협 상경리를 시작한 지 101일 만에 타협점을 찾은 것입니다. 한편 노조가 10차례에 걸쳐 2시간에서 4시간씩 파업을 실시하면서 1조 225억 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이 지난 6월 애플 제품을 제친 이후 점차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웹분석 회사 스택카운터는 지난 8월 한 달간 세계 인터넷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휴대전화로 접속한 비율이 25.7%로 애플의 23.4%보다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터넷 사용량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15% 미만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1월 노키아를 제쳤으며 지난 6월에는 애플도 0.38% 차이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1위를 달리던 노키아는 8월 조사에서는 21.66%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가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 생활가전 분야 3개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사장은 올해 유럽 가전시장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역성장하고 있지만 LG전자는 유럽 지역 매출이 10%에서 15%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유럽은 전 세계 가전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최대의 격전지라며 유럽 시장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세계 가전시장 1등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사장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으로 프리미엄 제품과 미드엔드 시장에 동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올 추석 상여금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연휴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휴일 수는 평균 4.3일로 작년보다 0.2일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이상 쉰다고 답한 기업도 61.8%로 작년보다 9.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업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77.6%였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1인당 평균 94만 7천 원을 줄 계획으로 작년보다 4.3% 늘었습니다. 대기업이 120만 9천 원으로 작년보다 4만 2천 원, 중소기업은 85만 6천 원으로 작년보다 3만 7천 원 각각 증가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